새벽 6시. 아직 해도 뜨기 전인데 당신은 이미 카페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손은 차갑고 발은 저리고 눈은 감기는데 머릿속엔 오직 하나. 오늘은 꼭 사야 해. 옆 사람도 앞 사람도 똑같은 표정입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나만 못 먹으면 안 돼. 그 조바심, 그 절박함. 2시간을 기다려 드디어 손에 쥔 박스. 따뜻하고 무겁고 SNS에 올릴 생각에 심장이 뜁니다. 사진 찍고 올리고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생각보다 그냥 쿠키인데? 근데 이상한 건 이미 관심이 식어버렸다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냉장고 한 켠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 감정 혹시 당신만 느끼는 걸까요? 아닙니다. 2025년 한국, 우리는 모두 이 유행 열병의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의 뇌과학적 진실을 파헤칩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줄여서 두쫀쿠. 2025년 하반기 한국을 뜨겁게 달군 디저트 열풍이었죠. 4시간 대기는 기본, 새벽 오픈런, 품절 대란, 그리고 SNS는 온통 쿠키 인증샷으로 도배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불과 2, 3개월 만에 이 열기가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전히 맛있는 쿠키인데 더 이상 아무도 줄을 서지 않습니다. 이게 비단 쿠키만의 이야기일까요? 달고나 커피, 마라탕, 흑당 버블티, 감성 돈가스, 크로플, 쿠키런 붕어빵.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유행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죠. 폭발적 관심, 대란, SNS 인증, 급속 냉각.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소비 번아웃이라고 비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서 이 속도가 빠른 걸까요? 자, 이제 과학적으로 파헤쳐 봅시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근데 중요한 건 도파민은 얻었을 때보다 얻을 것 같을 때 더 많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두바이 쿠키를 예로 들어볼까요? 줄을 서는 순간, SNS에서 난리난 사진들을 보는 순간, 나도 곧 저걸 먹을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이 도파민을 폭발시킵니다. 4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뇌는 계속 보상을 예측하며 흥분 상태를 유지하죠. 그런데 막상 손에 쥐고 한 입 먹는 순간 도파민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현실이 되는 순간 뇌는 더 이상 흥분하지 않거든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 예측 보상 오차가 클수록 실망감도 커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제 경험은 상대적으로 시시해집니다. 이제 여기에 사회적 증거가 결합됩니다. 1950년대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유명한 동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은 명백히 틀린 답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따라하는 경향을 보였죠. 한국은 특히 이 사회적 동조 압력이 강한 문화권입니다. 2023년 서울대 소비자학과 연구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의 72%가 주변 사람들이 하는 소비를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참고로 일본 54%, 미국 38%입니다. 즉 우리는 나도 저 경험을 해야 소외되지 않는다는 두려움, 포모에 더 민감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와 SNS 문화가 이 사이클을 극대화시킵니다. 알고리즘은 지금 뜨는 것을 끊임없이 피드에 밀어넣고 우리는 실시간으로 유행을 목격하고 참여하고 소비합니다. 2010년 한 유행 음식의 수명이 평균 6개월이었다면 2025년에는 평균 2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유행의 속도가 3배 빨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유행은 왜 이렇게 빨리 식어버릴까요? 여기엔 쾌락 적응이라는 심리학 원리가 작용합니다. 우리 뇌는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빠르게 무뎌집니다. 처음엔 신기하고 맛있던 쿠키도 두 번째, 세 번째 먹으면 그냥 쿠키가 되는 거죠. 1978년 심리학자 필립 브링먼의 연구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들도 1년 후에는 당첨 전과 행복도가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특별함을 빠르게 적응해버려요. 그런데 한국의 소비 냉각은 여기에 더해 과잉 노출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SNS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쿠키 사진을 보다 보면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이미 질려버리는 겁니다. 마케팅 용어로 광고 피로라고 하죠. 2023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SNS에서 같은 제품을 반복적으로 보면 구매 의욕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즉, 유행은 자기 자신의 과잉 노출로 인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여기에 공급 과잉까지 겹치면 사망 선고는 더 빨라집니다. 처음엔 한 지점에서만 팔던 쿠키가 인기가 폭발하자 전국에 프랜차이즈가 우후죽순 생깁니다. 특별함의 핵심은 희소성인데 희소성이 사라지는 순간 프리미엄도 함께 증발하는 거죠.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만은 사람들은 희소한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4시간 줄 서야 먹는 쿠키와 집 앞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쿠키는 뇌에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는 정말 그 음식이 맛있어서 줄을 서는 걸까요? 아니면 희소하고 유행하니까 줄을 서는 걸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하지만 비중은 후자가 훨씬 큽니다. 2022년 MIT 벤 행동경제학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커피를 두 그룹에게 제공했는데 한 그룹에게는 오늘의 특별 원두라고 소개하고 다른 그룹에겐 아무 설명 없이 줬습니다. 결과 특별 원두 그룹이 맛 평가를 약 30%더 높게 매겼습니다. 우리는 맛이 아니라 특별하다는 내러티브를 소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바보처럼 유행에 휘둘리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사실 유행을 따르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다수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건 생존에 유리했어요. 원시시대에 모두가 피하는 열매는 피하는 게 안전했고 모두가 먹는 열매는 따라 먹는 게 현명했죠. 유행을 따르는 건 우리 DNA에 새겨진 생존 전략입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이 본능이 마케팅과 알고리즘에 의해 과잉 자극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로 원해서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보여줘서 주변이 하니까 소외될까봐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 소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빠르게 다음 유행으로 넘어가죠. 이게 바로 소비 번아웃 사이클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내 기준을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유행이니까가 아니라 나는 이게 진짜 좋으니까, 나는 이 경험이 의미 있으니까 소비하는 거죠. 2024년 미국 트렌드 연구소 WGSN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의식적 소비.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내가 왜 이걸 원하는지,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소비하는 거죠. 여러분, 두바이 쫀득 쿠키가 나쁜 건 아닙니다. 줄 서서 먹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이게 먹고 싶은 걸까? 아니면 먹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은 걸까? 그 답이 명확해지는 순간 당신은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유행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유행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그건 단순한 쿠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시대의 소비 심리학 교과서였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유행에 흔들리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유행 뒤에 숨은 도파민의 함정을, 사회적 동조의 압력을, 알고리즘의 과잉 자극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나를 위한 소비가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는 힘을요. 다음에 또 새로운 유행이 찾아올 겁니다. 분명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작정 줄을 설 건가요? 아니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건가요? 나는 정말 이게 필요한가? 그 한마디 질문이 당신을 소비의 노예가 아니라 소비의 주인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 모든 것의 기원 유레카였습니다.